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육군 사관학교가 결국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학교 밖으로 내보내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명예 졸업장을 주며 육사 선배로 모시겠다고 한 지 1911일 만이고, 현 정부의 국방장관이 홍범도 장군의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문제 삼은 지 엿새 만입니다. 독립 영웅에 대한 대우가 정권에 따라 크게 달라진 셈인데, 국무총리는 오늘 여기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군 잠수함에 붙여진 홍범도함이란 이름도 바꾸는 걸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육사의 발표 내용과 그에 따른 반발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사관학교가 교정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학교 밖으로 옮기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육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홍범도 장군 흉상은 육사의 정체성과 독립투사로서의 예우를 고려해 육사 외 독립운동 업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적절한 장소로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옮길 곳으론 독립기념관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지난 25일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뒤 6일 만입니다. 장교를 양성하는 그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었고, 국방부는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과 연관이 있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이전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에서 소련 군대가 우리 독립군 상당수를 몰살시켰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육사는 또 홍범도 장군을 제외한 김좌진, 이범석, 지청천 장군,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 등 애국지사 5명의 흉상들도 교내 박물관 등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기념사업회 등에선 역사를 왜곡하는 결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 군대에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없애는 거고, 우리 군의 시작은 1948년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럼 이거 역사도 뿌리도 얼도 없는 군대가 되는 것의 시작이라고 봐요. 앞서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도 흉상 철거에 강하게 반발하고 이종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빈자리에 백선엽 장군 동상이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단 육군 측은 새로운 흉상을 세우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둘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가 오늘 국회에서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가입 전력을 지적하며 주적과 전투해야 하는 군함이다, 명칭 바꾸는 걸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홍범도함이란 이름은 박근혜 정부 때 붙인 건데, 군이 정말 이름을 바꾼다면 사실상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겁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명칭 변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공산당 이력을 지적하면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홍범도 잠수함 개명 문제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거는 수정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군함에다가 홍범도 전 소련의 공산당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야당이 함정 이름까지 바꾸는 건 극우적 인식이라고 지적하자 한 총리가 발끈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거를 도대체 극우라고 이런 불필요한 이념 논쟁. 총리가 공식화한 만큼 국방부를 중심으로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군이 직접 홍범도함의 한 명을 바꾸기로 결정한다면 사실상 해군 창설 이래 첫 사례가 될 걸로 보입니다. 1999년 이리함을 익산함으로 변경했지만 당시는 군 자체 판단이 아니라 지자체 요청에 따른 거였다고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해군은 아직 홍범도함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국방부 지시가 있다면 검토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폐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념입니다. 철진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메카시가 다시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 것 같습니다. AI 시대 대한민국의 철진한 색깔론, 방공 이데올로기가 대체 웬 말입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일단 반공, 멸공 이런 기치들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계시잖아요. 사실 광복절 축사에서 네. 우리 국민들이 왜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되는지 공식적인 연설에서 예.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연찬회에 가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상당히 이게 이념적으로 좀 격앙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 사실상 대통령이 나서서 이념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지금 부처들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앞서 저희가 이제 주제어로 뽑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라고 이제 대통령이 말을 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윤 대통령이 어제 민주평통 관련 행사에서도 한 발언이 있는데요. 이것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이 분단의 현실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이 왜 그러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것도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뒤늦게 뉴라이트 의식의 세례를 받은 거 아닌가 하는, 나름대로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지도가 안 오르는 거에 대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좀 늦깎이 뭐가 되면은 더 열정적이에요. 자, 이건 이제 김재섭 위원께 드릴게요. 대통령의 이념 강조에는 좀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또 일각에서는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우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좀? 근데 원래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념을 가지고 다투는 영역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 이제 이념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이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보인다는 게 저는 조금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정책들이 나오냐, 조금 더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정책들로 정부와 여당을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정책의 지향점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념 자체가 먼저 나오면 국민들께서는 약간 순서를 건너뛴 느낌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를 건너뛴 느낌이 들 수 있다. 네, 저는 그래서 저 이념이 굉장히 바로 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그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관철될지를 우리 정부와 여당이 잘 설명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라는 면에서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분석은 어때요? 저도 뭐 일견 동의를 하는데요. 일단 이런 걸 이제 좀 늦바람 났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갑자기 최근 들어서 한동안 카르텔에 그렇게 집착을 하더니 이제는 약간 뉴라이트적인 역사관을 갑자기 국민들 앞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점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단 대통령이 나서서 좀 정치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동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길 가는 사람들 아무리 붙잡고 물어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간첩과의 전쟁을 하고 있느냐 또는 반공을 계속해서 외쳐야 될 만큼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느냐. 제가 봤을 때 아니거든요. 지금은 2023년이고 사실상 뭐 이념 전쟁, 체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뭐 70년대, 80년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념을 강조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일단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모습이다. 네,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일종의 정치 선동이 아닌가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컨텐츠의 부재가 만들어낸 철진한 이념 장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했던 이념인 공정과 상식에 크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를 걸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이념적 지향점인 그게 뭐 지향점인지 아니면 과정인지 뭐 철학적 논쟁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는 차원의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